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미련 없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제 인생에 있어 결혼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 후회는 없습니다. 제 곁엔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 남편과 대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골에 사시는 저희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위태로웠던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항상 저희 집은 뒷전이었고 남편의 식구들만 챙겨왔던 행동들이 결국 화를 키우게 되었던 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 15년 동안 내가 이혼하지 않았던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들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장모님 집에 방수 처리해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왜 그걸 나 혼자 부담해야 되는 건데? 사위면 그런 것까지 내가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전부 다 부담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당신은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잖아.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부탁한 건데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사위로서 한 게 뭐가 있어? 입만 털 줄 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사위는 원래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법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거나 부탁하신 적 없으시잖아? 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야 내가 움직이지.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지. 이번 일도 엄마랑 내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어? 다른 업체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부탁하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와달라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싫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선을 그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내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공사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이나 한번 내보도록 할게. 이 정도도 내가 배려 많이 해준 거라고. 요즘 불경기라 돈도 많이 벌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한테 생활비도 겨우 주고 있다고. 남편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서운했던 적 많았지만 이번에 저에게 보여주었던 남편의 태도는 남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건설업에 일을 하고 있어서 큰 공사 한번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공사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불경기라 돈을 벌지 못한다는 남편의 거짓은 더 이상 함께 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 집에 조금의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만 받게 되었고 제가 업체를 따로 알아봐서 엄마 집에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도 더 이상 시댁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아예 시댁은 가지 않고 있었죠. 당신, 내가 장모님 집 수리 도와주지 않았다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일정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뺄 수 없었다고 설명했었잖아. 나도 너무 바빠서 당신 부모님 얼굴 뵐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 이해해줬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런 쪽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남도 아닌 가족인데 어떻게 더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랑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인데 조금의 관심조차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시부모님께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내가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남보다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우리 그만 시간 끌고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 같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꼴랑 그거 하나 안 도와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업체 불러서 잘 해결받다며. 그럼 된 거잖아. 나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 그런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정말 없었다니까.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해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지 말고 좋게 끝내자. 다음엔 내가 잘한다니까. 당신의 그 거짓말에 속아 15년을 살아왔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혼 준비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번 주에 꼭 오라고 전화까지 주셨지만 가봤자 표정만 안 좋을 거고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관계 하루빨리 정리하자. 남편은 억울하다며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때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핑계만 늘어놓은 사람이 제가 시댁에 가지도 않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수습하려고 저한테 매달리려 하길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문 하나를 두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남편은 혼자서 시댁을 가야만 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가 전화를 하셔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터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그날 원래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시모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고 저는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주말에 집에만 박혀 있을 거냐? 오늘 가족여행 갈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내 아들한테 오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어차피 가봤자 어머님, 아버님 짐수발 들어드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두 분만 여행 즐기시는 거지. 저는 무료 봉사하러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쉬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해줬나 봐요. 저희 둘이 이혼 문제로 한바탕 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들었다. 내 얼굴 보자마자 울상인 상태로 네가 이혼 얘기 꺼냈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걔에게 차질이 생기면 되겠니?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나도 너희 시애비랑 하루에도 수십 번은 얼굴 붉히면서 막말이 오고 가는데 지금까지 서로 붙어서 살고 있잖아. 너희가 아직 결혼한 지 15년밖에 안 돼서 그래. 앞으로 5년만 더 살아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각자 인생 살아가게 된다. 무늬만 부부인 거고 늙으면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붙어 사는 거라고. 그러니 너도 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애들 봐서 그냥 살아라. 그게 집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들한테 대충 들었다만 사돈댁 옥상이 낡아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었다며?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내 아들은 해결해주지 못했고 업체를 알아봐서 공사 진행했다고 난리친 거라던데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만들 정도였던 거니? 긴 말 필요 없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후딱 튀어오도록 해라. 정말 중요한 날에 너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게 생겼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택시 타고 후딱 달려와라.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저희 엄마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그게 별게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동안 두 분 여행하실 때 뒤에서 수발만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만큼은 제 시간 가질 테니 그이랑 두 분이서 잘 다녀오도록 하세요. 그간 여행을 다닐 때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일거리들이 있으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잡일들을 시키셨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저는 시댁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안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죠. 그동안은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갔었는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시부모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는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시길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재차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래 그냥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부모님과 남편이 여행은 가지 않고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온갖 막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자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한 발 물러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저 또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빨리 튀어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시애미가 그렇게 만만하니?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서 기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왜 어머님한테 기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생활 지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건데 그게 욕까지 먹어야 될 정도인 건가요? 너희들이 싸운 건데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서 기대하고 있던 여행 계획을 다 망치는 거야? 너 때문에 가지 못한 거니? 돈으로라도 보상 받아야 되겠다. 여기 오실 시간이면 벌써 거의 다 도착하셨겠어요.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지 멀쩡한 어머님 아들이 있는데 굳이 저를 이용하셔야 되겠어요? 내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행하는 동안에도 일 시키면 그게 여행이니? 너는 어차피 회사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일 아니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주말에만 잠깐 여행 가는 거 시애미 수발 들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장 짐 챙기고 나갈 준비해라. 그러니까 좋게 설명했을 때 움직이면 좀 좋아? 결국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냐고. 당신이 이러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맨날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지.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서 나오도록 해.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야 할 거야. 도착하면 벌써 저녁 시간 될 것 같다고. 정말 대단들 하세요. 저를 꼭 부려 먹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짐 챙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최대한 빨리 서두를게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를 치다가 제가 마지못해 따라 나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짐을 챙긴 뒤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차에 제 짐을 실은 뒤에 출발을 하게 되었죠. 10분 정도 지나자 전화가 울리길래 받아보니 남편이 왜 아직도 안 내려오냐며 시부모님이 한계에 다다르셨는지 얼굴을 붉히고 계신다는 말에 저는 벌써 출발했다는 말과 함께 집에 서류 한 장 있을 테니 사인만 하면 될 거라는 말을 꺼내자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뺏었어요.